자, 반갑습니다. 9월, 이제 9월 시작이죠. 9월 1일. 이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을 또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아이센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CS 윈드, TCC 스틸, AP 위성까지 해서 오늘은 이렇게 5개 종목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매수일도 남겨주셔야지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구독자분이 매수를 했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봐볼 수가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이 매수일까지 해서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174, 010-229-0174 이쪽으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일, 그리고 평균 단가까지 해서 이렇게 3개 보내주시면은 분석하는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종목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최근 최근이 바이오 섹터 쪽 강세 흐름이 조금씩 나오기는 했었어요. 엄청난 큰 강세가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이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좀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요걸 이제 어제 35,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자, 분봉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어제 이제 35,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면은 자, 이 그러니까 단타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2시 45분이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왔던 모습을 좀 확인이 가능하네요. 일단은 35,000원 부근 매수해서 분명히 또 수익권도 약수익권도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매도를 못하면서 어제 밤에 이제 급하게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35,000원에 매수했는데 물론 그러면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이탈이 나오면서 약손실권 혹은 좀 손실권이셨을 건데 이거 이제 매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사실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대략적으로나마 그냥 5일선 원래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은 5일선 이탈하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 정도만 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 오셨던 분 5일선 이탈 시에 전량 손절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들고 계시다고 하면은 좀 안 좋은 차트 모습을 이제 갖추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내일 미친 척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미친 척 한번 이렇게 쏘아준다라고 하면은 이거 정말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혹시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본탈 기회가 오면 본탈을 하시고, 본탈 기회가 안 온다고 해도 33,000원 위에까지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일단 먼저 좀 강력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자,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엘리엇 파동 오파라고 있죠. 단순합니다. 이제 저점에서 해서 파동 카운팅을 치는 건데 저도 이 차트만 보고 주식을 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고만 하는 정도인데요. 대략적으로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저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이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어서 이날이 이제 5월달입니다. 불과 3개월 만에 4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이 15,000원 하던 종목이 두 배 이상, 3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좀 보인 종목이에요. 근데 이 종목을 이제 그 파동 관점에서 보면은 요 정도 1파, 2파, 3파, 4파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5파가 나왔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1, 2, 3, 4, 5파까지요. 자, 이게 5파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5파까지 진행이 된 차트 형태를 보여주는 자리에서는 이 다음번에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라는 거는 결국에 상승의 한 파동, 그러니까 5파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3파가 진행이 되면서 하락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3파 A, B, C라고 대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센스 애초에 테마 쪽으로 뉴스 호재로 올랐던 종목이니만큼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좋지가 않다. 왜냐면 자,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의 끝이라고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파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자, 어제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A파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하락 B파가 어제 발생을 한 걸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파동 하락은 A, B, C라는 말이 있습니다. A, B, C요. 근데 우리들이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실수를 하는 게 이 B파동에서 낚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B파동의 고점에서. 근데 지금 현재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B파동 고점의 모습을 현재 갖춰 놓은 상태다. 그리고 오늘 또 급락이 나와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자, 61선 부근까지는 기본적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 종목은 27,500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손절을 좀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이 길이라는 거를, 하락의 길이라는 거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B파의 고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이 27,500원 이탈이 나오면 그 다음 봐야 하는 자리는 25,000원으로 엄청난 손실폭을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은 21선 이탈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21선 지지가 나오면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확률적인 거기 때문에 월요일에 미친 척하고 뭐 갭상승으로 뛰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거는 본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최소 반등이 좀 나와줬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를 하고 손절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결론, 욕심을 지금 부릴 자리는 아니에요. 부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와 준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목입니다. 맞죠? 네, 오늘 올해까지 해서 연봉상으로 봐도, 자, 이 당시에 이제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연봉상으로 봐도 5년 내내 양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썩 좋지는 않다. 자, 올해 한번 미친 척하고 더 올라가 준다고 해도 이게 이제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절대 갖고 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자, 다음 종목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2차전지 가을 양상에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지금 61선 지지 받으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 4월 19일 고점 대비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47만 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니까 날짜가 8월 24일이죠. 자, 이날 이제 장대에 양봉 나오던 12% 급등 나오던 날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겠죠. 자, 이것도 단순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이센스랑 봤을 때도, 자, 여기가 찐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차트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A, 여기가 B의 고점, 여기가 이제 C파동의 시작 정도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종목은 절대 손절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손절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몰빵을 해놨다라고 해도 갖고 가세요. 일자라고 우리나라 지금 2차전지 쪽에서 최고로 지금 쳐주고 있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그렇게 가장 유망한 양극재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인데, 이거를 지금 이 47만 원에 매수했는데 여기 좀 내려왔다고 손절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자, 요 구간이죠. 예, 이 42만 원 부근, 42만 원 부근에서 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요런 식의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포스코 퓨처엠은 큰 문제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뭐 쌍바닥 형태를 그려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전혀 뭐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큰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이런 뭐 큰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어차피 이 아이센스랑은 좀 다른 게 포스코 퓨처엠은 실제로 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그러니까 매출이 눈부실 정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뭐 손절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이제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오늘 반도체 크게 상승했죠. 반도체 그리고 조선 그리고 방산주 해가지고 요런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이제 뭐 미국이 경기 둔화로 빠지는 국면에 있으면서 결국에 이제 종목별로 개별주 장세가 일어나게 될 텐데, 결국에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그런 모멘텀적인 거는 실적 모멘텀을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에 놓여져 있는 로봇주들이 뭐 잠깐 이제 9월 달에 크게 가줄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빠지면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실제로 실적이 기반이 되고 있는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방산 쪽이 연말에까지 해가지고 시장을 주도를 해주는 테마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는 기본 틀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 시장의 흐름상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가져간다고 해도 하반기에는 증시에서 다시 한번 2차전지들 부각을 받으면서, 물론 이게 이제 69만 4천 원을 단기적으로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구간 동안 우리가 팔아야 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42만 원 부근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아래쪽을 자리를 잡아가면서 매수를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몰빵을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홀딩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또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 부분, 그렇죠? 여기 반등 나온 요 42만 원 부근에서 41만 5천 원, 42만 원 부근에서 다시 지지 여부를 보고, 그리고 이게 밑으로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 여부 구간은 36만 원까지는 열어두면서 대응을 좀 하셔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번 다음 달도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은 뭐 주봉상 보면 이제 뭐 하락의 3파 정도가 나온 시점이 되기 때문에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 식의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을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찌됐든 이전에 제가 2차전지 쪽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이 고점들을 돌파하러 하반기에 한번 움직여줄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넘버원이 에코프로 그룹주랑 이 포스코 그룹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긴 호흡을 가지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쭉 한번 보시기를 좀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 CS 윈드인데 풍력 에너지 관련 주죠. 예, 뭐 문제 될 건 딱히 없어요. 최근 뭐 시장 무너져 내리면서 뭐 풍력 쪽들,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많이 약했는데, 뭐 근데 이거 이미 주봉상 보더라도 벌써 7주 동안 연속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 6만 원 지지 받으면서 자, 이번 주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가격을 방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좀 한 다음 주까지는 한번 열어주면서 다음 주에는 뭐 또 이렇게 또 자금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가시되 88,000원 매수라고 하시면은 결국에는 그래요. 이 매수 타점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 이 종목은 이 저항대, 그러니까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저항대가 정해져 있는 종목입니다. 9만 원 부분이요. 그래서 이전 고점 7월 22일 고점 9만 500원을 결국에 이번에도 돌파를 못 했습니다. 돌파를 못 했는데 이거를 이제 돌파하겠지라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 자체가 좀 매수 타점 자체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단순합니다. 이
저항대 부근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연히 하락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그 길게 봤을 때 저항대 돌파 못 해주면서 이러한 지금 흐름으로, 자, 요러한 추세상 요러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이제 이게 A, B, C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어느 정도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기는 해요. 그래서 반등이 꼭 나와 주기를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 이런 거는 좀 시기가 아니고요. 좀 더 뭐 7주 동안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좀 더 가지고 가시면서 보셔도 되겠고, 자 여기서도 결국에 이런 자리들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쌍바닥 나와주면서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는데 여기서도 돌파가 못하니까 이렇게 눌렸던 겁니다. 눌렸으니까 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9만 원 정도는 내가 목표가를 잡고 좀 가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9만 원이 돌파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눌렸던 거지, 뭐 종목이 크게 뭐 기업이 크게 문제가 있고 해서 눌린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꽤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번 상승 파동에서는 이 9만 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시장 상황이 있겠지만은 이 당시 찍었던 10만 8천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일단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8월 달에 시장 많이 깨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좀 느긋하게 가져가면서 수확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